자, 기대 한번 쭉 뺍시다. 오, 힘드시죠? 맨날 힘들어. 자, 이제 환지계획 기본 절차는 한번 잡아드렸으니까, 자, 우리 환지계획 내용 나와 있죠? 거기서 봅니다. 101페이지에요. 101페이지. 자, 환지계획 내용에는 거기 보시면 환지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도 들어가고, 자, 여기 환지 명세하고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나오는데, 환지 명세는 권리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필지별도 있고 뭐 또 있다? 권리별도 있다. 그 차이점 하나 봐두시고.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있고요. 입체환지 명세가 나온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환지 계획에는 청산금 결정이 나오면 돼, 안 돼? 청산금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청산금은 언제 나온다? 환지처분 이후에 나온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이 보이죠? 환지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약간만 보충해 드리면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이다. 자, 그러면 보통은 환지계획 작성 기준 하면 국장이 정한다. 자, O가 X가? 자, 보통 우리가 어떤 계획의 수립 기준이나 작성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하죠. 근데 환지 계획은 국장이 정한다면 틀려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환지 계획은 어떻게 땅을 받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자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입니다. 근데 국장 개인이 결정해버리면 논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요. 그 법이 뭐냐면 국토교통부 령입니다. 국토교통부 령. 부령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면 틀려올시다. 알겠죠? 보통의 우리가 어떤 계획의 작성 기준 나오면 다 국장이잖아요. 근데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부령이 정한다. 부령. 우리 법에서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 하나 보충해 놓으시고. 자, 인가 절차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청 안위 시행자가 작성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 인가라고요? 시군구장. 지정권자면 틀려치다. 그것도 하나 받으시면 되겠고. 자, 증한지 감한지 말씀드렸죠? 자, 그 밑에 환지 지정을 제한한다는 것은 환지 지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도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4개인데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곤란할 수 있으면 돼. 자, 일반점들 뭔가 땅을 더 받으려고 모략을 꾸민 거야, 모략을. 자, 모략을 꾸민다는 것은 갑자기 소유자 수가 증가됐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초점 맞춰서 4가지를 이해하시면 돼. 첫 번째, 필지가 하나인데 수필지로 분할시켰죠. 애올라가지 마시고 감으로 잡으시라고. 소유자수 증가되면 그 다음 환지를 지정을 안 해야 되겠죠. 지정을 제한시키고 돈 줘서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갑자기 한 필지인데 수필지로 분할했거나 또 단독 다가구를 뭘 만들어버렸죠? 다대도로 만들어버렸거나 또 땅하고 주택이 한 사람 거였는데 갑자기 소유자를 분리시켰어. 소유자가 2명 돼버렸죠? 이런다든가 또 나대지인데 갑자기 건물 신축했거나 또는 기존 건축 허물고 다대도로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소유자 수를 갑자기 증가시키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하죠? 이럴 때는 환지 지정을 해준다, 제한시킨다. 제한, 지정을 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그렇게만 잡아두시고. 자, 그 밑에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거죠. 아까 여러분들 3번 소유자는 나 환지 싫어하면 신청한다겠죠? 신청하면 나가면 돼. 3번 목수로 환지를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3번 목수로 환지 지정하지 않습니다. 환지 부지정은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청 동의 3번이나 싫어하고 하면 돈 줘서 내보내기 때문에 3번 목수로 환지를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하지 않는다. 대신 조심할 것. 만약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야만 3번은 빠져나갈 수 있어. 자,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또 한 가지. 과소토지죠. 과소토지는 조그만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는 환지를 정하면 무의미하겠죠.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또 우리 보류지 채비지 아까 이야기했죠. 자, 보류지 채비지는 환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보류지는 일정 목적을 위해 빼놓은 땅이고 채비지는
경비 충당 목적이겠죠? 이 몫으로 환지를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하지 아니한다. 자, 또 공공시설용지 보이죠? 도경원 보세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기 만약에 이쪽 땅에 낡은 공공시설이 있어. 공원이 낡은 공원, 막 녹슬어 갖고 있는 공원이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환지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용지가 이쪽으로 가운데로 왔죠? 곧 이 말은 원래는 위치 면적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위치 면적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다 공공시설용지 설치될 거 아니야. 이쪽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 곧 이 말은 공공시설용지는 위치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보시고. 또 이제 이것은 용도 폐지되겠죠? 용도 폐지돼. 그럼 이 몫으로 환지를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하지 않아. 여기 와 있잖아. 알죠? 여기는 다른 사람의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공시설용지라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두 가지. 위치 면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용지 몫으로 환지를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한 장 더 넘어가시면 환지 방식이 나오죠. 자, 그럼 환지 방식입니다. 자, 환지 방식은 가장 원칙이 뭐라겠죠? 평면 환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돼. 평면 환지. 자, 평면 환지는 말 그대로 이거죠. 땅을 뭘로 바꿔주는 거? 땅으로 바꿔주는 거. 알겠죠? 이 땅을 이 땅으로 바꿔주는 거. 평면 환지. 알겠죠? 이게 보통 환지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입체 환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입체 환지를 하려면 이건 예외적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사업은 토지 구획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건축물 등은 보통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하지만 시행자가 건축물을 축소할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를 하나 지었어. 예를 들어서 지었어. 땅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행자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체 환지한다고 시행자가 통지 공고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입체 환지는 시행자 건축물 지어야 돼요. 알겠죠? 시행자 건축물 축소하지 않으면 전부 다 평면 환지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건축물 짓게 되면 이것을 통지 공고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자, 기존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이걸 받겠다 하면 뭐 하는 거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하면 틀려. 신청이 중요 요건입니다. 자, 신청하면 다 받는 건 아니고 물량이 한정됐으면 그 중에서 이제 또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하면 뭘로? 아파트 같은 몇 동 몇 호? 건축물 일부죠. 일부. 또 보통 아파트 같으면 동호수가 있으면 밑에 땅, 토지에 공유 지분이 있죠? 공유 지분. 그죠? 그래서 건축물 일부나 공유 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 입체 환지. 그래서 입체 환지는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시행자 건축물을 축소하게 되면 이 건축물로 바꿔주는 거죠. 건축물로 바꿔주는 거. 이게 입체 환지. 보통의 환지는 뭐라고? 평면 환지. 평면 땅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보통이고. 하지만 건축물 축소하게 되면 건축물 일부나 그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바꿔주는 걸 뭐라 한다고? 입체 환지. 입체 환지 하려면 필연적으로 신청이 필요 요건이에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동의받는다고 틀리게 잘 나와. 동의가 아니고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선정돼 가지고 이걸로 주는 거죠. 이걸로 주는 걸. 말 그대로 건축물 받는 거잖아. 알겠죠? 원래 환지는 땅을 바꿔주는 거잖아. 그러면 건축물로 바꿔주기 때문에 입체 환지는 원칙이다. 아까는 예외적이다. 예외적. 보통은 뭐라고? 평면 환지가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돼.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환지 설계가 들어가는데 환지 계획에서는 환지 설계가 들어갑니다. 자, 설계할 때 방식은 원칙이 뭐란다고? 평가식입니다. 평가식이 뭐예요? 가액에 의해서. 삼아서 땅값에 의해서. 있죠? 가액에 의해서 바꿔주는 걸 평가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식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면적식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면적식, 이런 게 면적식이야. 평가식은 그림 그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면적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적식은 위치 기준에 따라서 땅을 바꿔주는 게
면적식으로 보시면 돼. 면적식은 토지 부담률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부담률이. 자, 부담률 거기 정리되어 있죠? 박스. 자, 부담률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도 가능합니다. 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을 초과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까 70%도 가능하다겠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부담률은 누가 부담하는 비율이라고?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높아지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야 돼요.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특징 하나 봅니다. 하나의 환지 계획 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은 이게 하나의 환지 계획 구역이면 일부는 평가식, 일부는 면적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방식을 써야 돼. 면적식 하려면 다 면적식 가야 되고 평가식 하려면 다 평가식으로 해야 돼. 하나의 환지 계획 구역에서는 해보시고 대신 입체 환지는 여러분 입체 환지는 건축물 받는 거잖아. 건축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면적식이 나와 안 나와? 그죠? 토지 면적이 없잖아. 그래서 입체 환지는 반드시 뭘 한다? 평가식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그 밑에 설계 시에 토지 평가액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두 가지 개념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환지 설계할 때입니다. 여러분 환지 설계는 계획에 나오잖아. 첫 단계. 환지 설계 시에 토지 평가액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 가액이 나와야 되겠죠? 토지 평가액이 나와야 돼. 평가액은. 근데 환지 설계할 때 그 평가액은 자, 가장 먼저 보면 기준점이 뭐예요? 최초 환지 계획 인가시 기준이야. 알죠? 기준점이 뭐라고? 최초 환지 계획 인가 신청시다 인가시다. 인가시. 우리 29회 했던 인가 신청시에서 설계 나왔죠? 인가시 기준이고 또 이때 설계할 때 나온 평가액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환지 설계할 때 그 평가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됐나요? 설계 시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환지 이후입니다. 이제 구별됩니까? 동그라미 1번은 환지 설계시고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환지 후라고 나와 있잖아. 환지 이후에 평가액은 평가 요인의 변동이 있다면 여기는 인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구별됩니까? 그래서 환지 설계 시의 평가액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환지 이후에 그 평가액은 요인이 발생하면 인가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딱 두 개 구별하시라고. 됐나요? 그래서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밑으로 아주 중요하죠? 자, 조정된 토지 가격평가입니다. 환지도 조정된 가격평가하는데 중요한 것. 자, 그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틀려. 감정가격이 아니고 뭡니까? 그지? 감정평가하고 플러스 심의를 거쳐. 심의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되겠죠? 자, 여러분 조심할 거 순서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 환지 방식일 때 조정된 토지 가격을 평가하거든. 당연히 청산도 해야 되니까 가격이 나와야 돼. 알겠죠? 가격 평가를 하는데 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OX. X. 뭐가 먼저다? 감정평가가 먼저야. 심의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심의 거치기 전에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친다. 순서 바꾸는 걸 조심하시라고. 됐나요? 자,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입체환지 들어갑니다. 입체환지 거기 개념 나와 있죠? 자, 개념 나와 있네. 포인트가 뭐라고? 입체환지는 자, 우리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뭘로 바꿔주는 것, 건축물 일부나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바꿔준다겠죠? 이렇게 바꿔주는 걸 뭐라 한다고? 입체환지.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 재배는 뭐냐면 70% 숫자만 기억하시면 일단 시험용으로는 70% 이하는 그 바로 밑에 줄에 신청 대상에서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못하게 제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볼까요? 여기 우리 아파트라고 생각한다면 아파트 공급 가격은 아파트는 다 똑같은 가격은 아니죠? 같은 동이라도 가격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층수에 따라 틀리고 다 그러잖아.
노이알청은 좀 더 비싸고 막 그러잖아요. 그자. 근데 여기서 공급하는 최소 공급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봅시다. 1억이라고 봐. 최소 공급 가격이. 근데 여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요 가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밖에 안 돼. 가액이 5천만 원 가지고 신청해서 1억짜리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억의 70% 이하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볼 수 있어. 몇 프로야? 70%. 이게 최소 공가액이 1억이라면 7천만 원 이하는 신청 못하게 제외를 시킬 수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점이 몇 프로라고? 70%. 알겠죠? 70% 이하는 입지완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됐나요? 그 하나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신청 나오죠? 자, 입지한자려면 시행자가 통지 공고합니다. 시행자가 해줘야지. 나 건축물 지었어. 입주한 자 사람은 신청하세요라고 통지 공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통지 공고가 들어오면 입주한 지 받고자 하는 자들은 신청한다겠죠? 신청은 며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기간이 짧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주한지는 주택 공급 문제 나오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평면 한지에서는 주택 공급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건축물이 없는데 뭐. 근데 입체 한지는 이제 주택 공급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물론 이 자세한 것은 우리 정비법이 주안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 나오죠? 거기에서 공부하면 이제 자연적으로 흡수가 돼버려요. 일단, 입체 한지에 따른 주택 공급은 원칙이 뭐라고? 1주택 공급이야. 한 사람이 몇 개를 갖고 있든 몇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든 받는 주택은 몇 개다? 그지, 하나를 받는 게 원칙이야. 알겠죠? 쉽게 말해서 여기 갑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데 뭐 토지가 몇 개 있고 건축물이 몇 개 있어. 그러더라도 입지완지 가지고 받는 주택은 몇 개 받는 게 원칙이다? 하나를 받는 게 원칙이야. 1주택이에요. 자, 대신 예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 수만큼 공급한다 나와 있죠? 자, 그것은 첫째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야.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경우. 두 번째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정도 나오죠? 그럴 때도 주택 수만큼. 공공시행자 갈 때도 뭐다? 주택 수만큼. 오케이. 그렇게 세 가지만 보시고요. 이것은 지금 안 해오도 어차피 정비법 해버리면 자동 조정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제일 아래로 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전부 다 공급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남을 수도 있잖아. 남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채비지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일반 분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제일 밑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남았다면은 채비지로 지정해서 경비 충당으로 쓰든지 아니면 일반 분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쪽입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이 나오죠? 자, 여러분, 요것만 좀 이해하시면 돼. 자, 일단 여러분, 아까 그림상으로 원래 1번 땅이 이렇게 있는데 예정지를 지정해 줬어. 예정지는 앞으로 네가 받을 땅이야. 예정지니까 이걸 받는다는 이야기야. 근데 예정지는 필수 절차다, 임의 절차다. 예정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뭐가 변동이 있다고? 사용 수익권의 변동이에요. 소유권 변동하면 틀려. 소유권 변동은 언제 발생한다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사용 수익권의 변동이야. 사용 수익권의 변동이라는 것은 보세요. 원래 1번 땅은 이거니까 1번이 자기 땅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정지가 지정되면 여기 자기 땅이어도 자기가 쓴다 못 쓴다? 못 써. 사용 수익을 못 해. 알겠죠? 대신 1번은 어디를 사용 수익한다?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용 수익권의 변동이 발생하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임차권자에서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임차권자가 있다면 여기는 임차권자가 사용수익한다 못한다? 못해. 예정지로 옮아가서 임차, 즉 사용수익을 해야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처분권의 변동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여기는 아직 여전히 1번 땅이야. 그래서 1번이 처분할 수 있어. 근데 예정지는 1번 땅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정지가 1번 땅 되는 시점 언제라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됐거든요. 그때 처분할 수 있는 거지. 예정지 상태는 1번은 처분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나요? 이거 구별 됩니까? 잘 해놓으시고요. 대신 채비지는 예외죠.
채비지는 애당초부터 경비 충당 목적 빼놓은 땅이니까 예정지가 지정되면 채비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시행자가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비지는 예배. 왜? 채비지는 애당초부터 경비 충당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채비지는 미리 팔아서 경비에 쓸 수도 있어. 처분도 가능합니다. 누가 한다고 해서? 시행자가. 됐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오른쪽 환지 처분으로 갑니다. 자, 환지 처분은 자, 1번 지문이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죠? 이거 이야기야. 아까 우리 환지 처분하면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변동이 나오죠? 그 표현이 1번 표현이야. 1번 표현이. 자, 보시면 환지 계획자 환지는 언제? 공고일 다음날부터 정전 토지로 본다고 나오잖아. 정전 토지로 본다는 것은 정전 토지처럼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취득하는 건 전부 다 언제 취득한다고? 공고일 다음날. 대신 자, 2번. 자, 만약에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언제 소멸된다고? 소멸은 다 똑같아. 언제? 공고일이 끝날 때야. 공고된 날이 끝날 때. 끝날 때 소멸됩니다. 취득은 다 언제 한다고? 공고일 다음날. 소멸되는 건 다 언제 소멸된다고? 공고일이 끝날 때. 그래서 그 시점은 자정을 기점에 나겠죠? 우리가 공고일, 그 일이 끝나는 시점이 자정이니까. 그래서 끝날 때 소멸과 동시에 바로 취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예외가 나오죠. 환지 처분은 우리 민사상 소유권 이전이야.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런 환지 처분에 따라서 행정상이나 재판상 처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봐. 뭐 환지 처분이란 말 생각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 요 지역이 통행금지 처분이 부과된 지역이야. 행정상. 알겠죠? 근데 내가 이 땅을 샀어. 이 땅을 갑으로부터 내가 샀어. 매매를 했어. 그럼 소유권 취득했죠? 그잖아. 그럼 내가 땅을 사니까 통행금지 처분이 사라져야 돼? 그래요? 오. 내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다 없어져야 돼?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그렇지. 행정상 처분에 영향 안 주는 거예요. 또 재판상 나오는 가처분, 가압류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 행정 재판상 처분에 영향 안 줍니다. 또 한 가지. 지역권은 그럼 지역권이 뭐예요? 누가 그래? 지역에 있는 권리라고? 토지 이용권이잖아. 그죠? 토지 이용권, 요역지, 등역지 다 아시죠? 토지 이용권인데 지역권은 단지 토지 이용하는 권리에 불과하잖아.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권이 사라진다? 그런 건 아니야. 소유권이 바뀐 것뿐이지. 환지 처분은 소유권만 바뀐 거라니까. 그래서 지역권은 정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어. 알겠죠? 대신 이제 단서가 붙지. 만약에 지역권인데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어.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되는 게 맞죠? 그죠? 소멸되는 시점은 다 똑같아. 언제 소멸된다? 공고된 날이 끝날 때. 됐죠? 그래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된다. 됐나요?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입체환지입니다. 그냥 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이야. 자, 여러분. 여기 갑이잖아. 갑이 신청해서 건축물 일부나 토지 공유주분을 받았죠? 그럼 언제 이게 갑에 끝나는 거야? 언제? 공고일 다음날. 똑같다니까? 그때 취득하는 것이에요. 공고일 다음날 갑에 끝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 있지. 만약에 갑이 여기에 저당권이 잡혀 있었어. K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이 잡혀 있는 땅이야. 알겠죠? 근데 어차피 공사 끝나고 요리 받는 거잖아. 여러분, 저당권은 소멸돼요? 그지? 이야기했잖아. 코로나보다 더 더한 놈이라고. 저당권 소멸돼? 안 돼? 백신이 없어. 백신은 돈 갚는 것밖에 없어. 간단하죠? 그럼 이때 저당권은 갑이 요걸 취득한 순간, 취득과 동시에 저당권은 얼마 가죠? 그죠? 갑이 언제 취득해? 공고일 다음 날. 건축물 일부나 토지 공유지분에 저당권은 존재하는 걸로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당권은 그래도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채비지하고 보류지가 보이죠? 자, 채비지는 누구한테 넘어가요? 시행자한테.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일정 목적이라고 했잖아. 일정 목적이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있겠죠? 거기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자, 둘 다 언제 넘어간다?
똑같아. 공고일 다음날 취득하는 거야. 알겠죠? 채비지는 누가 취득해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하는 거야. 취득하는 시기는 다 똑같다겠죠? 언제 취득한다? 공고일 다음날. 됐나요? 대신 채비지는 냈죠. 채비지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예정지 지정하면 여기 처분할 수 있잖아. 알겠죠? 예정지 지정과 동시에 처분할 수 있죠? 오케이? 이거는 우리 민사상 매매계약이야. 알겠죠? 시행자가 처분한 민사상 매매계약이야. 그러면 매수자가 권리를 취득한 건 언제 취득해야 돼? 매매니까 언제 취득해? 등기 해야지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란 말은 바로 그거야. 예정지 지정이 되면 시행자는 채비지 처분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걸 매입한 자, 매수자는 권리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그래 등기야. 그냥 매매계약이니까. 알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청산금이 나옵니다. 청산금. 아까 여기 있죠? 우리 과부족분이야. 많이 주면, 땅을 많이 주면 청산금을 징수해야 되겠죠. 땅을 적게 주면 청산금을 교부해 줘야겠죠? 알겠죠? 과부족분을 청산금을 주는 거다. 그러면 청산금을 거기 징수하는 것은 성격이 뭐라고? 그렇지. 부당이득 받았으니까 반환하는 의미 성격이고, 교부하는 것은 손실보상금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청산금 결정이 나오죠? 결정과 확정만 잘 보시면 되겠. 자, 청산금이 결정되는 것은 환지 계획 시에 결정된다. 얼른. 자, 청산금이 결정되는 것은 환지 계획 시에 결정된다. X죠? 환지 계획 단계 청산금이 안 나온다니까. 언제 결정된다? 환지 처분 시에 결정돼. 예외적으로 아까 했죠. 예외적으로 3번처럼 미리 나가는 사람 있잖아. 미리 나간 사람, 환지 안 받고 나간 사람은 그때 청산금이 언제 결정돼? 교부할 때. 교부시 보이죠? 원칙은 환지 처분 시에 결정돼요. 하지만 환지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언제 결정된다? 교부시에. 됐죠? 대신 확정은 언제 된다? 공고일 다음날.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공고일 다음날. 그때 소유권 넘어가니까 그때 청산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에요. 됐나요? 하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는 제일 거기 시기 보인가요? 자, 우리 확정된 토지는 징수교부하는데 그 2번 보세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3번 생각하면 돼. 3번 미 나가지 않은 게 환지를 정하지 않죠? 그러잖아. 뭐 3번이 나 환지 싫어하고 나간다겠잖아. 이 사람한테 너 기다려 환지 처분할 때까지 그럴 수 있어? 환지 처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사 다 끝나고 니까 몇 년 걸릴지 모르는데 돈도 못 받고 기다리라고 해? 안 되죠? 이때는 미리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청산금은 반드시 환지 처분 이후에 교부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교부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또 청산금은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징수나 분할교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청산금은 안 내면 뭐 들어가죠? 강제징수. 아까 있잖아요. 4번이 10제곱미터 값을 청산금 내야 될 거 아니야? 더 받았으니까. 근데 안 내면 강제징수한다니까? 강제징수 어떻게 해요? 독촉장하고 압류 들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강제징수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행정청 아니 시행자는 강제징수해 못해? 못하지. 민간은 강제징수 못해. 알겠죠? 그래서 행정청 아니 시행자는 강제징수 못합니다. 그때는 누구한테 위탁해야 돼? 시군구장에게 위탁하는 거야. 항상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 내야 안 내야 돼? 내야지. 위탁 수는 몇 프로? 4%.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청산금 받을 수 없다면 공탁하면 되겠죠? 넘어가면 되고. 소멸시효 봅니다. 청산금 청구할 소멸시효죠? 소멸시효가 뭔지 아시잖아요? 자, 소멸시효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5년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등기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자, 등기는 신청 촉탁을 해야 되겠죠?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 자, 우리 개발법에서는 등기는 며칠 이내? 14일 이내입니다. 자, 비교. 우리 정비법에서는 지체 없이. 이 두 개 바꿔치 가겠죠? 개발법에서는 며칠 이내라고? 14일 이내. 정비법에서는 지체 없이. 알겠죠?
이제 정비법에서도 물어볼까요? 개발법은 언제 하고 물으면 14일 이내. 정비법에서는 지체 없이 받으시면 돼. 자, 그것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발법이 이제 드디어 끝났네요. 자, 정비법 들어가야 되는데, 숨차네. 오케이. 자, 이건 다음 시간 들어갈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한번 보강해야 되겠다. 이유 불문하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보강 날짜는 토요일이 좋다겠나요? 오케이. 근데 하고는 상의해가지고, 어제는 미리 공지할 거니까, 알겠어요? 자, 뭐, 다른 데도 하지, 알겠습니다. 근데 날짜 잡으면 되니까. 자,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오후 시간은 또 3시부터 시작하죠? 됐나요? 점심식사 많이 하세요. 한 3그릇씩.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